랄랄라 라온. 네, 안녕하세요. 201호 세입자인데요. 제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날 이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보증금을 좀 돌려주시겠어요, 임대인님? 호호호,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임대일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호호호, 그날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호호호. 이렇게 나오신 임대인분들 절대 결코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대석유TV 최윤창입니다. 혹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부터 먼저 계약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들어갈 집부터 먼저 계약을 해야 될까요? 저는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고 덜컥 계약을 하셨다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육체적, 정신적 손해까지 보지 않으시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러분, 내가 들어갈 집을 먼저 계약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나중에 처분한다고 하면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던 집이 딱 나왔을 때 바로 그 즉시 그 집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 방법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되거나 아니면은 임대인으로부터 내 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잔금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굉장히 아주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손님이 계셨습니다. 원하던 아파트에 원하던 평형대의 물건이 나오게 돼서 급하게 계약을 해버리신 겁니다. 계약을 하신 다음에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좀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분도 아주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뭐 세 달 이렇게 계속해서 물건이 팔리지 않고 남아있자 이 매도인분은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셨습니다. 직장에 나가셔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건 물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원했던 금액에서 한 1억 정도를 할인해서 급하게 처분을 하고 겨우겨우 잔금일을 맞추실 수가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1억입니다. 1억. 물론 이 빌라는 신축급이기도 했고 내부 상태가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리기라도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팔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자, 전세나 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착각을 하시는 점이 임대인은 돈이 많을 거라는 막연한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임대인분들은 여러분들께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을 그대로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생활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라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묶여 있을 수도 있겠죠, 돈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할 때 가장 좋은 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세입자가 건네준 보증금으로 임대인이 내 보증금을 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지만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올리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올리게 되고,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낙찰자가 결국에 이 집을 경매로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낸 경매 대금의 일부분을 내 보증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절차가 짧게는 6개월, 1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사를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욕심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로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면 창고를 비용을 들여서 창고에다가 내 물건을 보관하고 또 내가 숙박시설에 잠깐 머문다든지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라는 거는 나의 이사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들어갈 집에 현재 살고 있는 그분도 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서 이사갈 집을 구하셨을 거고, 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어딘가에 집을 구하셨을 거고, 또 그분은 어딘가에 도대체 몇 명이 이 상황에 걸려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를 알아보러 집을 보러 다니는 것도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봤던 시세랑
또 내가 들어갈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의 시세랑 같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또 다시 집을 알아보게 될 그 계절이 오면 그 집은 아마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처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을 계약하셔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고 아주 인기가 많은 집이니까 금세 나갈 거다 라고 생각하셔서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라면 그런 피발리는 상황을 자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사를 계획하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댓 서교TV 집 구하는 즐거움 랄랄라 라온부동산 공인중개사 최윤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구할 때, 집 내놓을 때 랄랄라 라온.